네, 안녕하세요.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역시 증시 흐름 한눈에 보면서 워렌 버핏이 주주총회에서 어떤 힌트를 주었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모아갈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되는지, 그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증시는 어떻게 종료되었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약보합으로 끝나고 애플의 자사주 매입 소식 덕분에 관련 밸류 체인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그 외에도 네이버, 카카오 오랜만에 반등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투자자별 수급 동향을 보시면 개인분들이 동시에 팔았고 기관은 코스닥 매수, 코스피 매도, 외인은 코스피 매수, 코스닥 매도를 했죠. 다만 외국인의 선물에서는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왜? 어린이날 연휴 그리고 미국 4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대기심리 영향을 보여주었죠. 결론적으로는 고용이 둔화되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5월 첫째 주 업종별 시황을 보면 애플,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석유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밸류업 세미나 이후에 실망감 때문에 저PBR 업종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한국시장 요약을 드리면 미국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쉽게도 외국인 선물 매도세 작용되면서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편 애플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실행했는데요.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왜? 아직도 미국은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이죠. 자사주 매입 관련주가 부각받을 확률이 더욱 높아지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일단 주목해볼 만한 한마디, 애플 사랑이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내가 물러나도 애플, 아멕스, 코카콜라는 보유할 것이다. 그런데 애플이 아멕스나 코카콜라보다 훨씬 나은 기업이다.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자, 버핏 회장은 인공지능의 힘을 핵무기에 비유했습니다. 그만큼 AI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뜻이겠죠? AI는 램프에서 꺼낸 요정과 같다. 요정의 힘이 두렵지만 다시 램프에 집어넣을 방법은 모른다. 그러니까 AI 힘은 위험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힘을 확보한 것이 국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AI 사이클은 당연히 여기서 그치지 않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은 애플 주식을 2분기나 연속으로 매도를 했어요. 왜 매도를 했을까요? 바로 세금 절감 때문이죠. 애플을 2분기 연속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애플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총 1차, 2차, 3차 나눠서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초우량한 기업들의 경우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자주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할해서 진입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지지 밴드의 중간값에서 무려 8.75%의 반등이 일어났죠. 중요한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진입한다면 시가총액이 높은 애플일지라도 충분히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종목에서 굉장한 수익률이 발생할 것 같지만 대부분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수익은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우리가 아는 종목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성 자산이 역대 최대치로 모아뒀다라고 하는데요. 보유한 현금을 쓰고 싶지만 섣불리 투자하지는 않겠다. 우리는 마음에 드는 투구에만 방망이를 휘두른다. 새로운 투자 우선순위는 위험이 적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바로 제가 추구하는 방식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를 모티브로 한 방식이죠. 제가 지속적으로 빅테크 관련 기업들, 빅테크 직수의 기업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는 이유는 바로 위험이 적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워렌 버핏은 일본 5대 상사 투자가 지속적으로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2020년에 약 60억 달러나 투자를 하면서 일본의 종합상사 기업들을 재조명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 투자할 계획은 아직은 없다고 하네요. 만약 일본 종합상사 탑5 워렌 버핏을 따라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한투 일본 종합상사 탑5 570100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꼭 추가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누릴 때마다 모아갈 예정이고
투자연구소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리는 포인트가 나올 경우에 말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워렌 버핏은 어떤 이야기를 남겼느냐. AI의 잠재력을 인정한다. 애플 2분기 연속 매도했지만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현재 현금성 자산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가지고 있고 새로운 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을 물색하고 있다. 버크셔는 파라마운트 글로벌 투자 실패를 인정했고 워렌 버핏 본인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5대 상사 투자는 매력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리빙 레전드 전설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가끔은 실패한다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하면서 가끔씩 손절이 나가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마이너스가 크게 나가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60%의 확률로 꾸준하게 수익을 거두고 쌓아 나간다면 워렌 버핏처럼 복리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고 힘내고 파이팅 하셔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버크셔는 내년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내년에도 건강할 계획이겠죠? 우리 구독자님들도 주식해서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늘 건강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투세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더팬님? 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요.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 수가 있죠. 일단 대만 증시 지수를 보겠습니다. 금투세가 이때 시행되고 증시는 곤두박질을 쳤네요. 일단 1988년 9월에 대만의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활을 했어요. 빈부격차 해소, 사회 정의 실현 목표, 두 번째, 최대 50%의 과세율 부과를 목표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죠? 대만 증시는 8,798포인트에서 5,615포인트로 폭락을 했죠. 두 번째로 거래 대금이 감소되었죠. 17억 5천만 달러에서 무려 3,680만 달러로 거의 말도 안 되게 줄어들었죠. 이것은 투자자 시위, 정치 문제로 비화되기까지 했는데요. 결국에 시민들은 반발을 일으켰고 장관에게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금투세를 시행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확대해줄게, 주가 부양 노력도 우리가 더 해볼게 했지만 결국 2년도 안 돼서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가 됐고 쿠어 장관은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개정안 같은 경우도 세수 증대 효과 없이 시장의 불만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1988년 대만 정부 사례를 우리가 조금 교훈 삼을 필요가 있겠죠? 일단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시장 전반 투자는 당연히 위축이 될 겁니다. 금융세 부담이 되니까 부담을 가진 상태로 주식을 투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장 투자 매력도 감소될 것이고 개인 투자분들은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 역시 시장의 참여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될 것이고 또 역시 해외 시장으로 투자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러한 투자 감소는 기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미칠 테고 시장 유동성은 떨어질 테고 그렇다면 기업이 다시 시장과 한국에 재투자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악순환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 안 하면 부동산으로도 투자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면 부동자산이든 유동자산이든 시장 전반 활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자산 하락이 일어나겠죠. 결국 이 자본시장 위축은 기업 성장 그리고 경제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금융기관에서도 수익률이 감소하니까 성장 위축, 일자리 감소, 금융 불안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된다면 국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이 어떠죠? 일단 첫 번째로 환율이 1,300원 중반대에서 떨어지지를 않고 있죠. 심각한 자본 외류 우려가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욱더 확대될 염려, 게다가 수출이 또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고환율을 이용해서 반도체 메모리 기업이나 기타 환율 급등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몇몇 업종들이 있지만 그 업종들을 제외하면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증시 침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은 아직도 박스에 갇혀 있죠. 왜일까요? 투자자 전반적으로 신뢰가 부족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출산율 감소,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노동력도 부족하고 경제 성장도 현재 한국은 둔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금투세 폐지 필요성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플랫폼 경제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해서, 기업 유동성 확보, 투자 유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서 꼭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주요국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현황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유일하게 한국과 프랑스만이 동그라미 두 개가 동시에 쳐져 있죠. 미국, 일본, 독일을 봅시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있을지언정 증권거래세는 없죠. 자, 금투세가 위헌인 이유 여기서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평등권 침해죠. 누진세율 적용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급격한 누진 구간 설정과 높은 최고 세율은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특히 금투세는요, 근로소득보다 세금 부담이 높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재산권 침해. 금융투자 자산은 개인의 재산권 일부죠. 그렇다면 금투세는 이를 침해하는 겁니다. 특히 주담대 같은 자산운용 목적의 대출까지 금투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당연히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조세 과중. 금투세는 이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주택세 등을 통해서 과세된 재산이 된 중복 과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동안 대만 증시, 일본 증시, 바로 우리 옆나라 증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대만 지수 추이를 보시면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대만은 자본시장 강화를 위해서 상장사가 기업 PBR을 검토하게 하고 주가 부양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나 정보 공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해요. 다음으로 일본 니케이 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심지어 버블 경제를 겪고도 그 위치 극복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성장 국가인 일본을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걱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 에너지를 쓰면 안 되죠. 우리 미래를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뭐가 있었죠? 일단 첫 번째, 미흡한 주주 환원, 두 번째, 저조한 수익성, 세 번째, 저조한 성장성.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만년 저평가 상태, 박스권 탈출이 힘들었던 겁니다. 주주환원 확대로 자본 효율성만 개선하더라도 이 주가 상승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 주요 45개국 중에서 한국은 42 수준이라 사실 이게 한 번에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이 특유의 민족이다, 야수의 심장을 가진 민족이다 뭐다 하는데 증시 환경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매일 테마주 찾아서 매매해야 하고 순환매에 노려야 하고 투자자를 키울 만한 환경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 드리는 게 미국에 무조건 꼭 투자하셔야 한다 라고 설파드리고 이야기 드리고 있죠. 이 이야기를 드린 지 벌써 4년 차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미국 주식에 투자를 안 하고 계시나요? 이제는 하고 계시죠? 자, 마지막으로 금투세는 일단 시행되면 끝입니다, 여러분. 왜? 심리 효과에 한 발 들여놓기 효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발 들여놓는다. 내가 어떤 부탁을 한다. 내가 이 사람의 영역 안에 한 발을 들여놓는다. 그러니까 일단 무언가 실행이 되고 나면 온갖 이유가 생기면서 점점 요구되는 것이 많아지고 그 규제가 가혹해지죠. 모든 세금과 법이 다 그렇습니다. 일단 생기면 저항할 방법이 없죠. 오죽하면 올 여름이 지나면 난 미국으로 간다는 이런 짤까지 돌고 있을까요? 사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제 한국장 비율은 10% 혹은 5%만 남겨놓고 우리는 같이 해외 투자로 가면 됩니다. 같이 미국, 일본 주식에 투자하시죠.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러프하게 방법을 5가지 정도 이야기 드려보자면 ISA 절세 계좌 활용, 엔화로하는 미국 투자, 일본, 미국 시장 병행 투자, 우리 같이 그동안 공부해왔죠? 네 번째, 전문가 수준의 투자 전략 수립. 앞으로 더 가혹해지고 어려워지는 환경에서 필수 자질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해질 겁니다. 구독자님들의 수익률이고요. 실제 우리는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구글, TSMC, 마이크로소프트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있죠. 심층적으로 이 해외 주식을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르면 올 여름이나 가을쯤
오직 해외 주식으로 경제적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클래스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2023년 키움증권 해외 주식 7위, 검증된 실력으로 구독자님들의 건전하고도 실질적인 수익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